네, 시대의 요구 속에서 새롭게 주목받는 직업을 알아보는 시간이죠. 오러바 신직업 바로 시작합니다. 네, 오늘 이 시간은요. 커리어 칼리지의 이철원 컨설턴트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역시 또 환하게 웃으면서 또 저희를 맞아주시네요. 아, 감사합니다. 공식 오늘. 해피바이러스. 아, 자, 오늘은 또 어떤 직업을 소개해 주실 건가요? 네, 오늘 사실 직업을 소개하기 전에 요즘 진짜 뭐 동학 개미 운동이라든지 막 코인 광풍 뭐 이런 거 되게 많잖아요. 특히나 부동산 대란 이런 것도 많은데 혹시 그 재테크나 금융 관리에 대해서 혹시 MC님들은 관심 가지고 있거나 하고 계신 게 있는지 궁금해서 조금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럼요. 동학 운동 때 올라탔습니다. 아, 네. 올라가셨나요? 원래는 저는 적금을 중심으로 하다가 이제 주식까지 하고 있어요. 예, 예. 네, 굉장히 적극적이시죠? 저도 투린이라서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지만 네. 아주 다양한 형태의 재테크들을 이렇게 쭉 해놓고 어떤 아이가 효도를 하는가 잘 또 지켜보고 있어요. 철엄쌤은요? 저도 저는 좀. 동학 이전부터 오. 이제 고조선 때부터 네. 근데 대학교 졸업하고 와. 그때부터 쭉 시작했던 것 같거든요. 이야. 근데 아무래도 이제 자본주의 사회에 살면서 돈이랑 동떨어져서는 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네. 특히나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요즘 코인이 또 워낙 광풍이잖아요. 혹시 가상화폐, 코인 이런 거 들어보신 거나 해보신 경험이 있을까요? 그럼요. 요즘 뭐 연일 관련 뉴스를 저희가 접하고 있잖아요. 그쵸. 뭐 많이 올랐다, 다시 또 떨어졌다, 뭐 지금 들어가야 된다 이런 말 정말 많이 듣는데 철엄쌤은 코인도 좀 아시나요? 조금. 네, 그렇죠. 네. 그때 조금 이렇게 공부도 하고 네. 이제 좀 해봤는데 관심이 많으시네요. 재테크에도 관심이 많고요. 사실 재테크뿐만 아니라 가상화폐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시대에 꼭 필요한 기술, 바로 블록체인 기술을 접목했기 때문에 더 공부를 조금 해야 돼서 공부를 조금 진행하고 여러분들께 또 소개를 해드리려고 했습니다. 이야, 전문 용어가 나오네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블록체인. 이제 이거는 조금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네네. 오늘 직업과 좀 관련된 내용이겠죠? 네, 오늘 소개해드릴 직업이 바로 이제 블록체인 기술을 접목한 블록체인 기술 전문가인데요. 블록체인 기술은 가상화폐나 금융 업무 등 정보를 총괄하는 곳에 있어서 다양한 활용도를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중앙 집권화돼 있던 정보를 탈중앙화해서 모두에게 공개한다는 조금 투명하고 공개하고 공유하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시대에 꼭 맞는 기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직업 블록체인 전문가입니다. 네, 블록체인 전문가에 대한 관심도 최근 많이 높아졌는데요. 어떤 일을 하는 직업인지 저희가 영상을 통해서 먼저 만나보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강남의 한 사무실에서 만난 오늘의 주인공, 블록체인 전문가 김태원 씨입니다. 지역 통화는 현재 지역 자본의 역외 유출을 줄이고 지역 공동체성 회복을 위해 각 지자체에서 도입하는 추세인데요. 지금까지의 지역 화폐는 종이로 된 지류형이 대세였다면 4차 산업혁명의 시대를 맞이한 요즘엔 모바일 지역 화폐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서울 노원구가 도입한 지역 화폐인 노원은 1노원이 1원과 같다는데요. 노원 구민들은 자원봉사를 하면 1시간에 700노원을 받게 됩니다. 받은 노원은 지역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건데요. 이는 화폐를 넘어 복지, 자원봉사, 지역 경제 활성화, 기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폭넓은 활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블록체인에서는 그 데이터를 한 명이 갖고 있지 말고 그 여러 개 하드디스크로 분산해서 나눠가는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데이터의 위변조가 불가능해질 거고요. 데이터의 위변조가 불가능해지다 보니까 그 안에 믿을 수 있는 데이터를 더 많이 집어넣을 수가 있는 부분이 되겠죠. 그런 식으로 블록체인은 무언가들을 나눠서 그렇게 서로 지킴으로 인해서 이제 데이터의 보안성을 더 높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블록체인은 블록을 잇따라 연결한 모음을 말하는데요. 블록에 데이터를 담아 체인 형태로 연결. 수많은 컴퓨터에 동시에 이를 복제해 저장하는 분산형 데이터 저장 기술을 뜻합니다. 때문에 공공거래 장부라고도 부르는데요. 사용자끼리 직접 거래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거래 과정을 단순하게 만들고 거래에 걸리는 시간을 단축시키는 장점이 있습니다. 6년 전부터 블록체인 전문가로 활동해왔다는 김태원 씨. 현재 블록체인 관련 기술을 개발하는
국내 1세대 블록체인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블록체인의 두 가지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요, 비트코인과 같은 퍼블릭 블록체인이라고 해요. 전 세계 사람들이 전 세계 규칙 없이 사용하는 블록체인을 말합니다. 퍼블릭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쓸 수 있는 블록체인을 저희가 하나를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정부나 공공기관 등 엔터프라이즈에 계신 분들이 사용하실 수 있도록 프라이빗 블록체인 양쪽을 저희가 다 진행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업 시절에 이제 그 시정평가 정보 회사에 있었습니다. 그쪽에 작업을 하면서 해외 개발자들이랑 같이 협업할 기회가 있었는데 협업을 하게 되면서 우연히 알게 된 게 비트코인이었고요. 사실 비트코인이라는 것도 알려지지 않았을 때 우리의 미래는 블록체인이다라는 그런 높은 꿈을 꿈고 저희는 창업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저희가 벌 수 있는 돈을 이렇게 벌기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블록체인에 대한 연구를 조금씩 더 그 점유율을 늘려왔습니다. 대학에서 영상 처리를 전공한 후 신용평가 정보회사에 입사했다는 태원 씨. 그렇게 매일 대기업이나 클라이언트 기업에 신용평가 등급을 알리는 일을 하면서 데이터베이스나 빅데이터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는데요. 때문에 당시에는 생소했던 블록체인이라는 개념과 기술을 빠르게 받아들일 수 있었다고 합니다. 블록체인의 가장 큰 자질 중에 하나는 첫 번째 호기심입니다. 어떠한 문제를 저런 문제들이 왜 생겼을까를 해결하는 거죠. 특정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특정 문제를 해결하면 돈을 얼마나 벌 수 있을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저 문제들은 왜 발생을 했을지에 대한 호기심과 탐구력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제 내가 흥미있는 분야를 찾아야 됩니다. 블록체인은 기술로 볼 수도 있고요. 사회적인 문제를 푸는 부분도 로 볼 수도 있고요.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부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블록체인이라는 이런 큰 주제 속에서 본인이 정말 하고 싶은 분야, 내가 호기심을 갖고 있는 분야를 찾아내셨다면 그때부터 아마 자연스럽게 지구력이 생기지 않으실까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최근 대학가의 블록체인 전공과정 개설이 본물 터지듯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내 주요 대학이 블록체인 전공과정을 개설했거나 개설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주로 정보보호대학원이나 정보통신대학원 내 전공으로 신설, 개론부터 실무 응용까지 다양한 교과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블록체인이라는 거는 사실은 여러 개의 학문이 융합된 겁니다. 그 중에 대표적으로 얘기하면 이제 컴퓨터는 당연히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암호학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경제학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게임 이론이라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그 단순한 기술적인 실력도 중요하지만 그 사회하고 세상을 보는 가치에 대한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블록체인이 추구하는 건 바로 뭐냐면은 함께 잘 사는 세상, 정의로운 세상, 신뢰할 수 있는 세상, 이런 걸 꿈꾸는 거거든요. 블록체인을 이제 신뢰 기술이라고 얘기하는 그 속에는 그런 어떤 우리가 지금까지 추구하고 갖고 싶었던 그 정의로운 가치, 신뢰할 수 있는 가치, 함께 잘 사는 가치, 이런 것들이 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미래 세상을 그릴 때 어떤 가치가 우리가 좋은 건지에 대한 어떤 인문학적인 또는 철학과 사상적인 이런 생각도 같이 그 생각을 해야 그게 제가 보는 그 제대로 된 블록체인 전문가입니다. 네, 블록체인 전문가에 대해서 영상 만나보고 오셨습니다. 뭐 흔히들 하는 얘기가 가상화폐가 블록체인이냐 이렇게도 질문하시는데 확실히 그건 아닌 것 같아서요. 블록체인 정확히 어떤 건지 쌤이 좀 설명해 주세요. 네, 이제 말씀해주신 대로 가상화폐가 블록체인이냐라는 얘기를 많이 해주시는데요. 또 그렇게 오해하시기도 하고요. 근데 정확하게 말하면 가상화폐는 블록체인이 아니고요. 블록체인 기술을 접목한 다양한 사례 중에 하나의 사례일 뿐입니다. 실제로 블록체인이라는 건 말 그대로 블록을 잇따라 연결한 체인의 모습을 띠고 있다라고 하는 건데요. 블록에는 하나의 데이터를 담아서 연결하는 방식으로 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사실은 블록 하나의 데이터를 저장하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중앙 저장소라고 하죠. 메인 컴퓨터에 일반적인 정보들을 다 저장하고 또 발행해주고 한다면 모든 사람들, 모든 이용자들에게 정보를 나눠주고 분산하는 시스템이 바로 블록체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보면은 제가 만약에 MC님께 돈을 송금했어요. 그러면 그 기록은 제가 이제 서현 MC님께만 송금했다 치면 우리 모르시잖아요. 다른 분들 뭐 카메라맨 분들, PD님들은 모르시고 중앙만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제 다른 분들도 모두 알게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중앙에서 기억하지 않고 이걸 모두 이용하고 있는 모든 이용자가 증인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쉬울 기술이 바로 블록체인 기술입니다. 그러면 그 거래 내역을 모든 이용자가 이제 증인돼서 안다는 게
더 스마트하고 획기적이라는 걸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실제로 이제 이렇게 보시면 돼요. 모든 은행이 이제 그 사실 중앙 저장소가 해킹을 당하거나 혹은 오류를 범하게 되면 우리는 그게 잘못된지 몰라요. 네. 그렇죠.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다.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다면 중앙 저장소를 해킹하는 거는 사실 쉽지만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다 해킹하는 것은 어렵거든요. 그래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기가 훨씬 더 쉬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용하죠. 안전하고 실제로 이제 예를 들면 제가 이제 뭐 PD님께 떡을 9개를 받았을 때 제가 3개씩 이제 여러분들께 우리끼리 나눠 먹는다고 할게요. 근데 제가 예를 들어 그거를 누군가한테 뺏겼거나 혹은 잃어버렸으면 이 떡은 나눠줄 수 없겠죠. 네. 그런데 PD님이 직접 우리에게 다 직접 나눠준다면 뭐 뺏기거나 이럴 이유도 없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그 보안에 있어서 그리고 공유에 있어서 안전성에 있어서 또 각광받고 있는 기술이 블록체인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중앙에서 이렇게 내보내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다 이렇게 그물망으로 얽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이제 보완이 되는 그런 네네네. 기술인 것 같아요. 맞아요. 블록체인 전문가는 구체적으로 좀 어떤 일을 하고 있나요? 실제로 이제 블록체인 전문가는요, 블록체인 기술을 개발하기도 하고 적용하기도 하고 유지 보수하기도 하고요, 연구하기도 합니다. 또한 블록체인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이걸 직접 적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기도 하고요, 유지 보수하기도 하고요. 또 더 나아가서 암호학자라든지 정보 보안 전문가가 되기도 하는데요. 블록체인 개발에 있어서는 퍼블릭 블록체인이랑 프라이빗 블록체인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모두가 다 사용하는 거는 이제 퍼블릭 블록체인이라고 해서 쉽게 생각하면 우리가 가상화폐라든지 일반적으로 그 노원에서도 사용하고 있는 개인적인 그 지역화폐가 또 따로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벌어지는 것들이 이제 퍼블릭이라고 할 수 있죠. 모두가 볼 수 있는 것. 그런데 반대로 이제 정부라든지 공공기관 등의 이제 엔터프라이즈에서 기본적으로 보안을 위해서 혹은 그 정보의 안전성을 위해서 사용하는 게 바로 프라이빗 블록체인인데요. 그 두 가지 개발을 나눠서 하기도 하고요. 또 아니면 블록체인 회사에 취업해서 두 가지를 뭐 종합적으로 이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은행이나 기업, 공공기관에서도 현재 블록체인 전문가를 굉장히 많이 채용하고 있는 추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점점 더 이제 채용하는 추세니까 이제 규모도 좀 늘어나고 관련 산업도 좀 성장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블록체인 기술을 꼭 활용해야 되는 이유 아까 뭐 떡의 비유로 해서 설명해 주셨는데 어떤 게 있을까요? 실제로 그 보안상의 이유가 굉장히 높죠. 사실 해킹이라든지 안전성의 위험도 굉장히 높고요. 그리고 정보를 탈중앙화, 정보의 민주화라고 저는 좀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 정부가 우리가 화폐 발행의 모든 권한을 정부가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이 찍어내던 혹은 또 수요를 조금 줄이는 방향으로 해서 물가가 변동하거나 금리가 변동하는 등의 움직임이 있죠. 그러니까 중앙이 움직이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중앙 집권화된 정보를 제외하고 모두가 공평하게 정보를 나눠 가지게 되면 그 정보를 누가 임의로 올리거나 낮추거나 혹은 조절하는 것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정보의 민주화로 볼 수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함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관련 분야 채용 규모도 늘고 있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네. 블록체인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이수해야 하는 어떤 교육 과정이 따로 있을까요? 사실은 이제 뭐 그 컴공을 전공하셔서 또 암호학이나 보안학을 전공하셔서 보안학과를 나오셔서 추가로 공부하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실제로 국내 대학에서 블록체인 전문가 과정을 지금 개설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보보호대학원, 정보통신대학원 내 전공이 많이 신설되기도 했고요. 특히나 지금은 약간 컴퓨터 공학 쪽보다는 정보보호, 정보보안 이쪽으로 조금 훈련 관련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주목하시면 좋겠고요. 개론부터 실무 운용까지 전 과정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 블록체인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또 이 계획을 수립하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특히 또 직업훈련기관, 민간기관에서도 블록체인 전문가 과정이나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블록체인 전문가 확실히 좀 아직 이렇게 익숙한, 친숙한 직업은 아니다 보니까요. 좀 그렇죠. 여러 가지 궁금증이 드는 것 같아요. 좀 필요한 역량 같은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사실은 블록체인이라는 건 기술이잖아요. 이 기술을 어디에다 접목하느냐에 따라 이 색깔이 많이 달라질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는 물론 기술을 익히는 기술의 능력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익히셔야 되는 개발, 유지 보수를 할 수 있는 기술, 그리고 블록체인 기술이 해외 동향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는 능력도 필요한데요. 저는 더 나아가서 성향과 호기심, 이 조금 더 필요할 것 같아요. 이 문제는 왜 생겼을까? 어떻게 보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에 대한 궁금증, 집중, 몰입도가 조금 더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제로 단순히 블록체인이 기술이다가 아니라 여러 학문이 좀 융합돼 있어요. 컴퓨터이기도 하고요. 암호학, 경제학, 게임 이론 등 다양한 그 지식들을 좀 함량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기술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디에 쓰이느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관심사, 선호도를 조금 정리해 주시고 내가 이거를 이 기술에 접목해 보겠다라는 뚜렷한 자기 주관을 가지신다면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요. 실제로 이제 블록체인은 중앙 집권이 아니라 분산형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네트워크를 어디에다 공유해서 어떻게 힘을 분배할까, 네트워크 공유에 대한 부분도 이해를 하시면 조금 더 좋겠습니다. 네. 사실 아까 전에 간략하게 기술을 설명해 주셨지만 완벽하게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굉장히 그렇죠. 어려운 기술인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만큼 많은 또 역량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지금 국내에서 활약하고 있는 블록체인 전문가들도 있을 것 같아요. 좀 네. 소개해 주세요. 네, 실제로 지금 아마 IT 인력난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을 네. 것 같아요. 지금 IT 인력난으로 실제로 저희 한 1만 명에서 한 1만 5천 명 정도 계속 인력이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저희가 이제 2009년 이후부터 실제로 블록체인 기술, 비트코인 광풍 이전부터 있었고, 그리고 이후부터 조금 더 활성화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정부가 블록체인을 활용한 전자투표 시스템을 개발한다든지 부동산 거래 등을 계획하고 실행하면서 관련 인력의 수요가 굉장히 늘었는데요. 그래서 요즘은 조금 접목해서 블록체인 기반 UX, UI 디자이너나 블록체인 기반 백엔드, 그리고 프론트엔드, 그리고 실제로 고용은 해외에도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요. 비자나 페이팔 등 금융 관련 산업에서는 블록체인 전문가를 실제로 고용하고 있고요. 프랑스 중앙은행에서도 블록체인 전문가를 고용하는데 연봉 2억 9천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예. 워낙 산업군, 직군 전망이 밝다 보니까 좀 이런 비트코인, 블록체인 전문가에 대해서 좀 확실히 좀 관심도 더 많이 가지게 될 것 같습니다. 블록체인 전문가 전망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신다면요. 네, 실제로 앞으로도 블록체인 전문가는 쓰일 기술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가상화폐라든지 보안이라든지 그리고 정보 네트워크의 공유라든지 사실은 서버가 없는 클라우드 저장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비용이 들지 않기 때문에 다양한 곳에서 또 기술을 접목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블록체인은 거래 과정이 단순해지죠. 중앙 집권해야 되면 서버 저장용도, 데이터의 안정성도, 신뢰도도, 처리 비용도, 시간도 점점 증가하게 되는데요. 근데 블록체인 기술을 접목하게 되면 이 모든 게 안전성이 확보되고 신뢰성도 늘어나고 처리 비용과 시간이 줄어들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점점 더 요청하는 곳들이 많아지는데요. 퍼블릭 블록체인 분야에서는 이제 지역 화폐나 네트워크 활성화, 그리고 공유하는 네트워크 공유에서 많이 쓰이고 네트워크 본딩을 위해 쓰이고 있고요. 그리고 프라이빗의 경우에는 P2P 네트워크의 활성화를 위해서 블록체인을 활용하고 또 데이터의 안정과 보안을 위해서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아직 블록체인이 많이 발전을 했지만 이 기술 자체가 신생이기 때문에 앞으로 또 발전해야 되고 유지 보수해야 되고 연구해야 될 것이 많아요. 과제가 많기 때문에 투자는 앞으로 점점 늘어날 거고 이 투자로 인해서 또 실행으로 인해서 관련 인력에 대한 수요도 점점 증가할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한국 소프트웨어 정책 연구소에 따르면 올해 1만 명, 내년에는 1만 5천 명
5천 명 정도의 인력난을 예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IT 쪽에서 겪고 있는 인력난이 단순히 단기로 끝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주목하셔서 들어오셔도 시장이 충분히 넓다는 거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생각해보면 저는 이제 현금을 안 가지고 다닌 지 한 2, 3년 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스마트폰에 있는 저의 카드 정보를 활용해서 결제하고 송금하고 모든 걸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 발맞춰서 블록체인 기술 좀 논의가 되는 게 어떻게 보면 또 좀 잘 맞는 당연하게, 그런 게 시대의 흐름상 아닌가라는 생각이 맞지 듭니다. 않을까. 이렇게 전망도 굉장히 밝다고 해주셨는데 블록체인 전문가 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좀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으시다면서요? 네, 블록체인 전문가를 꿈꾸시거나 혹은 나 몰랐는데 난 지금 당장은 꿈꾸지 않는데라고 하셔도 블록체인 우리가 여러분이 나는 PC 안 할래, 나는 인터넷 안 할래라고 하셨던 분들이 분명 10년, 20년 전에 있었을 거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은 하고 계시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시대가 변하는데 나는 안 할래, 나는 몰라, 나는 관심 없어 라는 거는 점점 더 늦어지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시대의 변화를 따라가실 건지 아니면 이끌고 가실 건지에 대해서 주목을 하시고요. 꼭 블록체인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기술을 융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고민하시면 좋겠습니다.